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오늘은 가사조사 참석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에 속하는 가사조사관이 이혼소송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가사조사 보고서를 판사님께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인 혼인생활, 혼인관계 파탄 유무, 유책 사유, 재산 형성 과정, 재산 내역, 친권 양육자 지정 시 양육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판사님이 당사자 모두 장시간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파악하기는 시간상 어렵고 혼인관계 파탄 여부, 친권 양육자 지정 등 부부 아동상담 전문 조사관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함께 검토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 친권 양육권의 다툼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사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재산 형성 과정, 재산 분할의 다툼이 있는 부분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판단하게 되지만 증거가 없는 부분은 가사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진술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유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 다툼, 갈등 상황, 상대방의 잘못, 유책 사유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사조사를 받을 때는 한 명이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가사조사관 보고서에 기재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를 진행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혼 사유,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 이혼 기각을 구하는 사건, 서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건, 재산분할 다툼이 심한 사건 등 사건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가사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 입장에서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별거 이후에 서로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부부 공동생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혼이 안 되면 재산분할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혼인 회복 노력은 없으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하고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 받을 때는 이혼 의사가 100%는 아니다. 상대방이 잘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자녀를 생각하며 이혼을 좀 미루고 싶다. 생활비를 더 주면 이혼을 생각해 보겠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다시 살 생각도 있다는 등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게 되면 소송 과정에서 이혼소송 취하, 부부상담, 조정 절차를 통해서 다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걸로 조정하기도 하고 이혼 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현재 양육 상황, 면접교섭 상황, 양육 환경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때 모든 내용을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양육 일지 등을 작성해서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조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충 진술하게 되면 보고서 내용이 판결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셔서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과 서로 다투거나 기분이 상해서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가사조사관이 상대방 편을 드는 것 같아도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하시고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사조사 때 너무 떨려서 좀 말씀을 잘 못하고 그냥 조사관의 이야기에 알겠다,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읽고 가셔서 해야 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 100% 이혼을 원한다, 재산분할로 5억 원을 받고 싶다, 양육비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싶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80만 원 이상, 재산분할로 2억 이상 판결이 나올 사건이라도 가사조사 때 양육비는 50만 원만 받아도 된다, 재산분할은 1억만 받아도 된다고 금액을 미리 낮춰서 이야기하시면 이 부분이 소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어서 가사조사 때는 양육비,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에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했던 금액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판결로 가면 그 금액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판결에서 얼마가 나오던 나는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판결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판사님이 판결문으로 판결하는 것이고
가사조사관이나 조정위원이 판결해서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이제 가사조사관이나 조정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금액 얘기가 나오면 사전에 변호사하고 논의했던 금액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로 이제 3억 이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당사자는 이제 가사조사에서 2억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조정을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 2억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 협의할 때 했던 얘기고, 소송에서는 이제 판결로 정확하게 받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가사조사관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서면으로 보고서 내용에 진술한 게 정확하게 좀 반영되지 않았다, 정정을 하는 이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복장은 이제 꼭 정장을 입고 갈 필요는 없지만 좀 깔끔하게 입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 분들도 법원에 이제 속한 공무원이고 편하게 그냥 대화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 그래도 조금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편하게 입고 가시면 좀 그렇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셔츠나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태도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사조사는 2, 3회 정도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보통 이제 혼인생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 파탄 사유, 친권 양육권 관련 조사를 하기 때문에 1회의 모든 조사를 끝내기에는 시간상 부족해서 보통 2, 3회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가 1회 만에 끝나거나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보통 당사자가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불출석, 가사조사하고 다툼으로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다툼이 크지 않고 사건이 간단한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한 번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짧게 했다고 그렇게 나쁜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사건인데 가사조사를 하고 부부상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가사조사만 하고 그냥 끝나고 변론으로 넘어가는 사건도 있어서, 만약에 이혼 기각을 구하면 가사조사하면서 상담을 꼭 진행하게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함께 가사조사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은 분리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서 이제 판사님께서 가사조사를 명하시게 되는데, 이때 가정폭력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진술하는 것이 무섭다고 하시면 분리해서 조사받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제 바로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미리 가사조사관에게 전화해서 분리조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수 절차 중에 하나라서 사실 거부할 이유도 없고 참석하셔서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사조사관하고 이렇게 싸우고 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재판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진행되는 조정기일, 가사조사 절차에는 당사자분이 잘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가사조사 참석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